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용신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기해생 6월 12일 해시에 태어난 이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용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신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 일주를 모든 사주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병금 일주. 일주가 자 이게 물이죠. 이거 토고, 이거 물이고, 이것도 물입니다. 불, 금, 토. 경금 일주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지무군하다. 무군, 뿌리가 없네요. 뿌리가 없으면 약합니다. 일단은 약합니다. 뿌리가 없다. 지지무군하다. 그래서 일단은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첫째 비겁을 보고 비경겁제 비경겁제 금을 보고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금 여기만 딱 한 점이 있네요. 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인성을 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토가 미중 기토가 지금 현관에 연상에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화를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미월은 화왕절입니다. 화왕절. 자, 그러면 월지에 떨어진 미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그 인수가 강하다. 결국은 경금이 지지해가 무군하고 뿌리는 없어서 약하지만은 인수가 월지에 미중기토가 천간에 투출해서 인수가 강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강하다 그랬습니다. 인수 강으로 인해서 강해졌다. 자,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의 사주를 보더라도 일단은 일주가 비겁으로 인해서 강하든 인수로 인해서 강하든 간에 일단은 강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맨 먼저 볼 것은 관을 본다. 자, 그러면 경금이 신금 하나 있고 지지무군해서 약하지만 인수가 강해서 이건 강해졌다. 강한 사주는 관을 우선 보라. 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정화가 있네요. 미월에 정화는 미중 정화에 통분을 해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중관목, 해미목, 그 다음에 해중관목, 또 목이 알게 모르게 정화를 돕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수가 강해서 일주가 신강해졌다. 강해졌다. 그래서 관을 필요로 한다. 관을 용신으로 잡아야 하는 사주가 맞습니다. 인수가 신앙에서 인수로 인해서 이건 신앙이 된 사주입니다. 비겁으로 인해서 신앙한 사주가 아니라 인수로 인해서 신앙한 사주가 되었다. 인수로 인해서 신앙하든 비겁으로 인해서 신앙하든 일단은 일주가 신앙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여기는 반드시 관을 본다. 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정화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정화가 용신이냐?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 사주가 맞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해년에 또 일지가 자수,
시가 해수, 해자, 수 반방, 수 반방. 그래서 지금 식상이 태왕이 되겠다. 식상이 태왕이 되겠다. 일단은 사주가 비겁이든 인성이든 간에 신앙하면 관을 용신을 잡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공교롭게 식상이 너무 태왕했다. 거기다가 이거 뭡니까? 자자 살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화가 밑에서 물이 수국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자살지. 식상 태왕의 자자살지면 관을 용신으로 하기가 관을 용신으로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용 관격에 식상이 태왕하면은 자, 그래 관을 용신으로 모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급한 것이 우선 관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식상이 태왕해서 불을 필요로 하는데 물이 너무 강하니까 불을 용신으로 잡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어떤 걸 물을 막아주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사주는 보통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유가 있고 조금 어느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사주는 지금 물이 너무 강해서 불을 필요로 한 것보다는 우선 급한 게 물을 막는 것이 좀 급하다. 그래서 사주는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토. 그럼 이런 사주를 신왕용 관격으로 볼 것이냐? 신왕용 관격은 관격인데 식상의 태왕에서 제살태화가 됐습니다. 이런 걸 제살태화라 그래요. 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식상이 태왕한 것을 제살태화라 합니다. 이런 사주는 식상이 너무 강하니까 식상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편히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신왕, 인수왕으로 신왕해져서 신왕용 관격인데 지금 제살태화, 식상이 태왕해가지고 제살태화가 돼서 관이 불용되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다가 관살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의 용신은 기토다. 원래는 정화가 용신인데 식상이 태왕해서 관을 용신으로 잡지 않고 시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토를 인수를 용신으로 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른 보면 진상관 용인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진상관 용인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왕용 관격에 식상이 태왕해서 관을 용신으로 잡지 못하고 약하니까 기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관살용인 격이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주는 관살용인 격의 사주다. 그럼 어려서 한번 보게요. 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의 운은 좋을까요? 토는 좋습니다. 오화 좋습니다. 기토 좋고요. 사정 무토 좋고 여기 금은 별로고 사화 좋고 무토. 자 여기서 지금 무진년에 24, 25, 26, 28세를 지나고 나서 진중 을목 개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을목은 목국토. 자, 여기서 뭡니까? 을목은 재지요. 네, 접니다. 탐재 개인.
여자로 인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재물로 인해서 그랬든지 이거 돈이니까 이 사주의 목은 돈이죠. 네, 재니까 돈으로 인해서 그랬든 아니면 여자로 이성으로 인해서 그랬든 상당한 타격이 불편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정화 좋습니다. 또 이 사주의 이 진토운에는 진중무토는 좋습니다. 자, 묘목이 들어왔네요.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묘목이 들어오면 해묘미 뭐요? 탐재괴인 인수가 용신일 때 제가태왕에서 인수가 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탐재괴인 그러면 인수가 깨져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고 또 뭡니까? 재물이 손재가 났고 또 하나 이성 간의 인연이 불편해졌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면 이성을 만나는데 이거 만나지 않아야 할 이성을 만나가지고 일시에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런 부나 명예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원국도 중요하지만 운에 따라서 원국을 향해서 가는 운을 따라서 길흉화복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운을 어떤 운이라고 한다? 생불여사다. 생불여사다. 사는 것이 죽음 못잡고 괴롭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시절을 어찌어찌 넘겼습니다. 병인 대운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입니다. 그런데 이 운에는 생불여사가 됐습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힘들었는데, 다시 태양이 떠서 화생토 토국수가 되니까, 이건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복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인중간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스님이 대운에서 원국 생지면, 이것은 지금 불러보면 욕지입니다. 그렇죠? 욕지. 록왕 진토생. 록광. 그러면 결국은 생지는 원국에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생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탐생. 네. 그런데 욕지는 생한 게 아니라 그 큰 것이 또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대운은 생불여사 정말로 힘들었는데 일목으로는 목쇠화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나무니까 토를 필요로 한 사주에 같은 나무니까 여기도 목국토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운에서 원국의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생할 것이 있으면 탐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인 대운에는 크게 발복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냐고요? 이분이 어디까지 왔겠죠? 자, 이 운에 장관까지 했습니다. 고위 관료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운에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로 천길 낭떠러지도 될 수 있고 정말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발복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도 잘 나갔습니다. 이 10년 대운이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고위 관료로서. 자, 53세 생일 지나고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목국토. 정말로 재앙이 비일비재했다. 재앙이 비일비재. 재앙이 비일비재했다. 을목에. 결국은 이 사주는 일주가 누구나 인수로 인해서 신앙해졌고 신앙하니까 관을 필요로 했는데
식상이 태어나니까 관을 용신을 잡자고 우선 급한 것부터 물을 막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용신을 했다. 그래서 관살용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살용 인격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의 사주입니다. 갑진생, 지금 57살, 12월 13일 해시에 태어난 이 여자의 사주라고 보게요. 자, 이 사주의 용신은 뭘까요? 은혜는 알겠죠? 기토가 내 몸인데 진토에 뿌리를 뒀습니다. 이거 다 나무예요. 나무 뭡니까? 관살이에요. 관살.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입니다. 이것도 물이고, 이거 화. 수목이 태왕에서 기토가 진토에 뿌리는 있지만 수목이 제살이 태왕에서 결국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용신이라고 예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도 한 군데에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불이 필요가 맞습니다. 일주가 진토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선은 물과 나무, 재와 살이 태왕에서 결국은 약해졌으니까 약하면 도와줘라. 강자는 억제를 하고 약자는 도와줘라라는 것이 사주의 기본인데 그런데 지금 사화가 있고 회수가 있고 회수가 있다. 이럴 때 그거라는 게 양쪽에가 있습니다. 거기도 충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충. 자, 이 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불을 사해충. 이 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사주가 약해서 인수로 화생토 해야 되는데 사해충 탐재괴인. 이럴 때 탐재괴인이라 하죠. 탐재괴인. 이 지금 회수가 재인데 돈입니다. 재를 탐하다가 인수가 깨졌다. 그러면 이 인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이럴 때 사주 원국에 연월일시 원국에 용신이 있더라도 바로 곁에서 양쪽에서 협공을 했을 때는 쓸 수가 없고 사해충하니까 지장간이 이제 인출이 됩니다. 충하면 지장간이 열립니다. 충하면 지장간이 열린다. 자, 그러니까 사해충하니까 불을 얻게 되니까 사중 무토가 인출이 됐어요. 결국은 이 사주는 진토에 뿌리를 두고 사화를 용신을 할 수 있는데 양쪽에 사에 충이 돼갖고 수국화가 발생하니까 사화가 무력을 해서 사중 무토가 인출이 되니까 그렇다고 수목을 따라갈 수는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는 용신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일주새 유군하지만 새하다. 인수를 용신으로 해야 돼. 인수용중. 용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 탐재괴인이 돼서 비겁으로 사중 무토로 용신을 잡는다. 탐재괴인 용겁격.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가 쇠에서 인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 사주에 탐재 개인이니까 사중무토 비겁을 갖다가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됐고, 결국은 이 사주는 토음과 화음만 발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토음과 무토, 진토, 무토 용신에 진토, 배토, 진토, 진중무토, 무토는 배토, 용신을 도와주는 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살중, 제살대왕 용인격의 탐재의 개인이 돼서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없고 사중 무토를 용신으로 하는 그런 사주가 되었다. 자, 한번 보게요. 운을 한번 보게요. 근데 이 사주는 사중 무토가 용신이고 희신은 뭐예요? 불입니다. 그래서 화토운만 발복을 한다. 자, 그럼 금의 운은 어쩔까요? 금의 운. 이런 금의 운. 유금, 신금, 신금. 금의 운은 토가 용신이라 토가 용신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무가 관살이 태왕해가지고 인수가 없어서 관살 용 겁격해서 비겁을 용신을 잡았을 때는 인수 비겁 또 관살을 억제하는 식상운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인수가 용신인데 탐재개인으로 용신을 할 수가 없어서 비겁으로 용신을 했기 때문에 화토운만 발복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운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나오면서 미토운이 됐습니다. 미토운이면 좋죠. 네, 맞습니다. 토국수, 물론 미중 을목은 안 좋습니다만은 미토운은 토국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다. 그럼 어떤 사업이 될까?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요즘에 여자들도 요즘에 그런 사업 남자를 많이 상대하는 사업, 흔히 얘기하는 물장사, 많은 남자 또는 인력, 요즘 같은 인력. 자, 그러고 또 남자가 유흥 쪽. 자, 공개를 끄자. 이분은 유흥업을 하셔가지고 남자를 많이 상대하는 사업, 유흥업을 하셔갖고 진사오비 미오사진에 상당한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나름 평탄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자, 이 사주에 이런 사주, 쉽게 얘기하면 인수가 용신일 때 바로 옆에서 인수를 그가는 탐재개인 했을 때 이 인수 사화는 용신으로 불가하니 충월했을 때 인출된 무토로 용신을 잡는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또 이와하고 거의 상이한 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주는 기본 원리만 알아놓으면은 어떤 사주가 또 어떤 사주를 만나더라도 용신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주 가는 길목을 잘 아시고 용신은 어떻게 잡는 거구나, 이걸 알면 돼요. 첫째는 일주를 보고, 두 번째는 인성을 보고, 세 번째는 월지. 자,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야? 춥다, 10월달에 추운 계절이구나. 우선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비겁인 인성을 봤으면 이제 식신, 상관, 식상, 재, 관사를 보고. 그러면 약해졌으면 어느 원인으로 해서 약해졌는가를 보면 용신 잡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따끈따끈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